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정신전문 간호사 꿈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웃집 블루와 함께하는 짹짹 선생님이 준비한 우울증의 6가지 치료 방법입니다. 우울증의 치료 방법이 궁금했던 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소개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울증의 6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 치료를 떠올리실 거예요. 사실 우울증의 치료에는 약물 치료 이외에도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은 우울증의 치료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번, 약물 치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우울증은 마음의 문제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많은 연구에서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결핍될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항우울제는 부족한 신경전달 물질의 농도를 높이기 위해 재흡수를 차단하거나 억제해서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요. 항우울제는 최소 2주에서 1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였을 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항우울제를 복용하자마자 치료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번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임의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중단한 사람의 20에서 40%는 어지러움이나 불면, 초조, 심한 경우에는 자살사고 증가 등의 우울증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치료 없이 2주 이내에 사라지지만 치료에 대한 경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를 멀리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우울감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러니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의사를 바꿔가면서 치료받기보다는 한 명의 주치의를 정해서 약물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항우울제에도 부작용이 있어요. 항우울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입마름, 체중 변화, 성기능 장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면 사라질 수 있는 가역적인 증상이에요. 이러한 증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과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 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복용하는 소염 진통제 또한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듯 부작용이 겁나서 혼자서 약 복용을 중단하기보다는 주치의에게 자신의 부작용을 알리고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 우울증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약물을 먹는 것 자체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여겨져서 항우울제 복용을 머뭇거리게 되죠. 게다가 한번 먹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항우울제는 증상에 따라 점차 약물의 용량을 줄여나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처방받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참고 견디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번, 정신분석 치료. 정신분석 치료는 무의식적인 갈등, 욕구, 충동, 원인 등을 우리의 의식에 떠올리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치료법이에요. 이 치료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많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자유현상과 꿈 분석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자유현상은 내담자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치료자가 편안하게 앉고 당신이 기차를 타고 여행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창가에 앉아있고 저는 안쪽에 있습니다. 당신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창밖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순서도 방향도 필요 없고 수치심 때문에 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유도하게 되면 사소한 것 하나하나라도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면 자유롭게 연상해서 표현해야 해요. 나열한 이야기의 내용들은 따로 보면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맞추어 해석하다 보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나의 무의식이 억압하고 있는 방어 기제의 숨겨진 진실 또한 찾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꿈 분석인데요. 이 방법은 잠을 자는 동안 무의식에 대한 자아의 방어가 약해져 있을 때 억압된 욕구와 충동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꿈을 기록하는 일기장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꿈에서 깼을 때 꿈의 상황, 등장인물, 소리, 생각, 느꼈던 감정까지 모든 것을 기록해요. 그 후에 그 꿈을 떠올리면서 연상되는 모든 것들을 적어요. 그런 다음에는 꿈을 상징적으로 이해해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어느 인물이 나왔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꿈은 내면의 무의식이 상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꿈을 해석해요. 꿈을 해석한 후엔 그것을 삶 속에서 꿈 일기, 꿈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기, 시각화하기 등의 방법으로 꿈을 구체화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무의식 속에 억압된 욕구와 본능적인 충동을 찾아내고 내담자 자신이 호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획득하도록 도와줘요. 3번 전기경련요법. 이 방법은 뇌의 전기적 전류를 이용하여 전신발작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심각한 우울증이거나 급성자살 대상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전기 자극으로 인해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순환 수준이 의미있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마취 전문의에 의해 단기작용 마취제를 정맥으로 투여하고 양쪽 관자놀이에 전극을 설치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직류 전류를 흘려넣어 전기자극을 주게 돼요. 처치 후에는 환자의 자발적인 호흡이 돌아오기 전까지 산소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해요. 대부분 처치 후 10분에서 15분 이내에 깨어나 두통 혹은 기억상실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최대 6개월 이내 회복되곤 해요. 4번 경두계 자기장 자극. 이것은 최근에 널리 쓰이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기장 에너지의 매우 짧은 전기파동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장이나 간의 기능이 약해 약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 만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어요. 전기를 사용한다는 방면에서 전기경련요법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경두계 자기장 자극 치료는 전신 발작을 유도하지 않으며 마취가 따로 필요 없다는 점이에요. 의자에 앉아 머리에 코일을 위치하게 한 후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 프로토콜에 맞춰 자기장 자극을 주게 되는데요. 이 방법은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수개월 이상 치료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예요. 극히 드물지만 경련의 위험이 있으며 시술을 하는 동안 딱딱딱딱 하는 소음이 들리며 흔하게 두통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뇌 자극의 효과가 떨어지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기도 해요. 5번 광선치료. 이 치료 방법은 계절성 우울증의 치료 효과가 밝혀진 뒤 최근에는 주요 우울장애, 조울증, 산후우울증에도 치료 효과가 밝혀지고 있는 방법이에요. 시신경 교차상액의 기능 이상으로 기분, 수면, 생체 리듬에 문제가 발생하면 광선 치료를 통해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체 리듬의 정상화를 유도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1만 럭스 이상의 강한 광선을 일반적으로 10분에서 15분 세션으로 시작하여 점차 30분에서 45분으로 40cm에서 60cm 정도 떨어져 광선을 쐬어주는 방법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을 차단하는 특수 전구를 옆이나 위에서 광선을 쐬어야 하고
빛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해요. 가장 큰 장점은 증상 완화를 위해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광선을 너무 지나치게 쬐거나 광선에 예민한 경우 홍반, 일광화상, 색소 침착 등 피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피부가 붉어지는 증상은 하루 정도 유지되는 증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피부 부작용이 심하면 광선 치료를 중단하고 조사량을 다시 조절해야 해요.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나 다양한 치료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혼자서 참고 견디다가 지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증상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집 블루에서 함께하는 짹짹이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또 만나요.